자, 오늘 나갈 부분은요,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입니다. 정비례랑 반비례. 자,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정비례는 뭔지, 반비례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비례와 반비례. 자, 정비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볼까? 밑줄 두 변수 x, y에 두 변수 x, y에서 x의 값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의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렇지. 정비례 뭐라고 합니까? 두 변수 x, y에 대해서 밑줄이었어. 그치? 변수 뭐였지? 변하는 수야. x도 변할 거고 y도 변할 거야. 그럼 x랑 y가 어떤 관계로 변할까?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뭐다? 함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자, x의 값이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서 y의 값도 몇 배, 몇 배? 2배, 3배 늘어나는 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즉 정비례 x가 2배, 3배, 4배, 땡땡땡 늘어남에 따라서 누구도 y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걸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례는요, 두 가지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표현할 건데, 그래프. 자, 정비례는 일단 어떻게 생겨먹었냐? y는 ax, a 곱하기 x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즉 x의 2배 해주면 y도 몇 배? 2배. x의 3배 해주면 y도 몇 배? 3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몇 배가 이 a가 결정하는 거야. 이 a의 숫자에 따라서 x가 변하면서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두 가지가 그려져요. y는 ax라는 녀석이 있는데 a가 양수일 때, 즉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어집니다.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 무조건 y는 ax라는 녀석,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 지납니다. 어디 지난다고요? 무조건 원점 지납니다.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a가 양수다 그러면 위로, a가 음수다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우리 책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와요? 정비례 관계 ax, y는 ax의 그래프라고 해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 위를 향해 갑니다. 오른쪽 위,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오른쪽 위를 향해 갑니다. 자, 얘는요,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이런 거 우리는 감소 그래프라고 합니다. 얘는 증가하는 애, 얘는 감소하는 애. 심지어 이 a가 0보다 클 때는 봄이야. 여기가 몇 사분면이었지? 여기는, 여긴. 그럼 빨간색은 어디랑 어디를 지나고 있어? 1, 4, 맞아. 그래서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나요. a가 0보다 작으면 반대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는 제 2사분면, 제 4사분면을 지나죠. 면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합니다. 증가. 그런데 감소함수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뭐한대? 감소한대. 자, 요 녀석의 그림을 알아두시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 어떤 녀석이냐? 이 a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a 값 찾기. a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얘로 이렇게 나눠지는 x분의 y가 a가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x값, y값을 x값으로 뭐 하자? 나누어 주자. 왜? 내려가는 거 양쪽을 x로 나눠주면 돼요. a를 궁금해해서요. a 값은 어떻게 구한다? x분의 y로 구한다. 하나 더, x의 값이 커지면, 절대값이 커지면, 즉 절대값 a가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집니다. 즉 이 숫자가 커지면, 음수건 양수건 숫자가 커지면 얘가 이렇게 이 y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 붙어져요. 얘도 이런 식으로 가까이 붙어지고 y축에 가까워진다. 요거 세트로 요거 하나 다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야. 자, 그러면 힌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y는 3x라는 녀석 한번 두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왜? x한테 얼마 곱해주고 있어요? 3 곱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x가 1이래. 그럼 요 y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왜? x 1을 뭐 하면 되니까 대입할 거야. 봄이야, x에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야 돼? 1이 x에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야 돼? y는 3x예요. 3이랑 x랑 뭐 하겠다는 뜻?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그렇지, y는 3 됩니다. 그래서 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1,3이라고.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요 점의 x의 값을 3이라고 해볼까? 그럼 민찬아, 네. y 값은 얼마 나와야 돼? 9. 그렇지, 9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3,9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x의 값을 대입하면 y의 값이 나옵니다. x가 2배, 3배 늘어남에 따라서 누구도 y도 2배, 3배 늘어나는 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 정비례 한번 해볼 건데, 뒤에 반비례도 나와 있으니까 반비례도 한 방에 갈까? 반비례. 자, 반비례는 우리 봄이가 읽어보자. 두 변수 xy에서 x의 값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에 3분의 1에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a는 x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 뭐래? 이번에는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는데 2배, 3배, 4배 늘어나는데 y의 값도 2배, 3배, 4배 늘어나고 있어? 아니야.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는데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점점 줄어든대. 선생님 이거 안 틀었니? 틀었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라고 한대. 자, 정비례는 x가 커지니까 y값도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었어. 그지?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얘는 늘어났더니 그의 역수만큼, 2의 역수만큼, 3의 역수만큼, 4의 역수만큼 줄어들어 버린대.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쓸 거냐? y는 x분의 a, 드디어 x가 분모로 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x분의 a라고 되어서요, 얘 그래프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a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어. 이 녀석이 양수일 때, 이 녀석이 음수일 때인데, 양수일 때는 곡선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져. 여기는 원점입니다. a가 음수면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이 두 녀석은 절대 x축과 y축 만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즉 얘랑 얘를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에서 x는 0, y는 0 또는 x축,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얘를 보니까요, 얘는 점근선이 존재해요. 점근선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입니다. 절대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합니다. x는 0이라는 걸 우리는 y축이라고 하고요. y는 0이라는 걸 x축이라고 해요. 우리 책에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채워 넣으세요. 얘랑 얘 한 가운데 있는 공간에다가 둘 다 만족하는 부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얘랑 공통점이 있지? 어떤 공통점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 1사분면, 3사분면,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나고 있고요. 요 녀석은 제 2사분면, 제 4사분면을 지나죠. 얘도 마찬가지 A 값을 구하러 떠날 건데 이 A 값은 얘를 양쪽에 x를 곱해주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값 찾기 어떻게 찾을 거다? x, y를 곱했더니 A가 되더라 라고 x의 값과 y 값을 곱하면 A가 됩니다. 자, 저 친구는 어떻게 구했지? x분의 y로 구했어. 근데 얘는 x랑 y랑 곱해서 쳤습니다. 반비례는 이런 식이에요. 즉 곱한 값이 일정할 때 x의 값과 y의 값이 곱했을 때 일정해. 똑같이 뭐 4가 나와 똑같이 5가 나와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반비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비례를 찾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y가 a가 커지면 얘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나? 가까워지나? 해볼까? y는 2분의 1x 2분의 1x 아니지? x분의 2라는 녀석 놓으면은 얘가 1일 때 2 x의 1제곱은 2가 되겠지? 그런데 y는 x분의 4라는 애가 있으면 1일 때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멀어진다 라는 놈이 되겠네요. 자, 요 내용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얘네들의 문제를 쭉 풀 거야. 그런데 어때? 얘는 직선. 정비례는 직선, 반비례는 어때? 곡선으로 그려질 거야.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 이건 언제까지 기억할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써먹어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풀면서 저 내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비례의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볼까 합니다. 한 사람의 입장료가 5,000원인 박물관에 X명이 입장할 때 총 입장료를 Y원이라 하자. 한 사람당 5,000원 내야 돼. X가 사람 수래. 명. 얘가 금액이 되겠지? 한 명일 때는 5,000원 내야 돼. 두 명이면 얼마네? 그렇지, 10,000원 내겠지. 세 명이면 15,000원 내는 거고, 네 명이면 20,000원 낼 거란 말이야.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니까 Y의 값은 어떻게 돼? 2배, 3배, 4배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 커지니까 Y의 값도 2배, 3배, 4배 되지? 그럼 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정비례구나. 정비례는 Y는 AX구나. X한테 똑같이 A를 곱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X한테 얼마를 곱했길래 Y가 됐어? 얼마 곱해줬어? 다 똑같잖아. 얼마 곱해줘? 한 사람당 가격이 5,000원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 관계식은 Y는 5,000X야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되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께가 3cm인 X권 샀을 때 두께가 3cm인 책을 X권 쌓았을 때 높이를 Y라고 하자. 자, 높이가 두께. 얘는 권. 책이 몇 권인지 얘는 두께다. 높이. 얘는 높이여야겠네. 자, 한 권일 때는 몇 cm? 3cm야. 그럼 두 권이면 몇 cm 돼야 돼? 6cm 되겠지? 세 권이면 9cm. 너무 쉽잖아. 2배, 3배, 4배가 될 때 얘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정비례라고. 정비례는 y한테 똑같은 ax 어떤 숫자를 곱해주는지를 찾으면 돼. 얘한테 얼마 곱해줬니? 얘를 찾으면 되겠지? 얼마 곱해주고 있어? 똑같이? 3 곱해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 y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3x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반비례도 한번 알아보자. 2번이다. 자, 구술 48개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한 사람이 갖는 구술을 y개라고 하는데 구술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구술의 개수는 안 변해. 즉 48개를 혼자 가지면 한 명이 48개를 갖지만 48개를 두 명이 나눠 가지면 2로 나누는 한 사람당 24개를 가져야겠고 48개를 3명이 나눠 가지면 16개가 될 테고 48개를 4명이서 나눠 가지면 12개가 되겠지.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됐는데 y의 값은 2분의 1로 줄었고 3분의 1로 줄었고 4분의 1배가 이렇게 되었죠. 2배, 3배, 4배 늘었더니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었어. 그죠? 이거 반비례라고 부릅니다. 반비례라고 부르고요. 반비례는 어떻게 해요? y는 x분의 a라고 쓰셔야 돼요. 즉 사람 수로 나눠줬대. 뭐를? a를, 뭐를? 구수를, 몇 개를? 48개를. 그래서 y는 x분의 48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반비례인 거 찾아서 이 48이 궁금해 라고 하면 선생님 a 값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x랑 y랑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라고 했어. 즉 얘랑 곱했더니 48, 48, 48, 48 일정해. 일정하니까 얘는 반비례인 거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도 확인해 볼까요? 상가 120개를 이번에는 x개의 상자에 남아 담았대. 120개를 x개의 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을 때 한 상자에 담겨지는 애를 찾아줘 라고 했죠. 자, 한 상자에 120개 다 때려 박은 거고 두 상자에 남으면 한 상자에 몇 개씩? 60개씩 집어넣어야 될 거야. 한 상자에 3개의 상자에 나눠 담으면 한 상자에 40개씩 4개의 상자면 한 상자에 30개씩 얘가 2배, 3배 4배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 절반이 되었고 그 다음은 3분의 1이 되었고 그 다음은 4분의 1로 나눠졌는데 이런 거 뭐라고? 반비례라고. 반비례는 어떻게 쓴다고? y는 x분의 a라고. 이 a의 값 어떻게 찾는다고? x랑 y랑 곱하면 찾아진다고. 곱하면 다 얼마야? 위아래 x랑 y랑 곱하면 봄이 얼마니?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다 얼마야? 12요. 곱하기 안 돼? 24요. 곱하기 안 된다고? 얘랑 얘랑 곱한 거. 20. 얘랑 그래 10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 자꾸 이런 거야? y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분의 120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생겼대?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x. 요거 관계식이 어떻게 돼 있어? y는 마이너스 2x라고 돼 있어. x의 값에다가 얼마 곱해주면서 진행하겠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겠대. 즉 x의 값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겠다고 한 거야. 얘도 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했더니 얼마야? 4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4래. 또도도도도 이렇게 좌표를 찾아라 라고 한 거야. 얘 좌표 마이너스 2,4. 그럼 틀렸네 여기가. 어디가 찍혀야 돼? 마이너스 1일 때 4는 아래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 4. 그렇지, 여기가 찍혀야겠죠. 자, 선우야, 마이너스 1한테도 뭐 곱한대? 마이너스 2 곱한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2가 되겠지? 훌륭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다? 2다. 요점이다. 봄이야, 0한테도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2요. 그렇지, 0한테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0. 그렇지, 0이지. 그래서 요점 찍혀야겠다. 0,0 찍혀야겠다. 자, 1한테, 예술아 1한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찍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점 5개 찍어주면 됩니다. 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밖에 없으니까 5개의 점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실수 전체, 그러니까 유리수 전체 뭐 엄청 많이 그냥 수 전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직선이 돼야 돼. 왜?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거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차라락. 이번에는 뭐래?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라고 했어. 밑줄, 수 전체. 수 전체일 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랬죠. 자, 수 전체의 밑줄 그리고 뭐라고 할 거냐면 직선이라고 했어. 자, 봄이야.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요. 맞아. 2개를 연결만 하면 선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비례 함수를 그려줘, 정비례 관계를 그려줘라고 하면 점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2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정비례는 무조건 어디 지난다 그랬어? 무조건 어디 지나? 그래, 원점 지난다. 무조건 원점 지나. 무조건 요점 지나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점 몇 개만 찾아주면 돼? 한 개만 찾아주면 돼. 그 한 개 찾고 그래프 그려볼 겁니다. 선생님 1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1은 조금 그래. 왜? 1 집어넣어봤자 뭐가 되니까? 분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수가 아닌 숫자를 집어넣어보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봄이야, x에 뭐 집어넣어볼까? 뭐를 넣어야지 약분이 되겠어? 2요. 그렇지. 그래서 2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x가 2일 때. 그럼 2 곱하기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1 되지. y의 값은 1이야. 이렇게 좌표가 나올 거야. 몇 콤마 몇? 2,1, 2,1. 자, 점 하나 찾았습니다. 나머지 점 무조건 어디 지난다? 원점 지난다. 이 2개의 점을 뭐 해주자? 자, 딱 갖다 대고 이어주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프 끝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평면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그려줘야 돼요. 그리다 말면 안 돼.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자, 얘도 무조건 어디 지나요? 원점 지나요. 원점 하나 찍고 갑시다. 찍고. 선우야, 얘는 x에다 뭐 집어넣어볼까? 어떤 숫자 넣고 싶어? 아무거나 찍어봐. 그래, x에 2 넣어보자. 자, x에 2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찍어주면 됩니다. 2, 마이너스 2 요점일 테고요. 얘를 뭐 해주자? 연결해주자. 연결해주자. 자, 점 2개만 찍으면 됩니다. 뭐일 때? 수 전체일 때야. 어떤 숫자로 나오면 점으로 표현해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엔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일 때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 y는 마이너스 x분의 4를 해보자. 자, x가 들어갈 후보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 이렇게 6개가 있네요. 그럼 y는 0이야. 마이너스 4, 여기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야. y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그냥 플러스 4? 제일 쉬운 거 준 거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얼마야? 1. 그래, 1이잖아. y의 값 1입니다. 즉 얘는요. 마이너스 4,1입니다. 마이너스 4,1 요점이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봄이야? 그래,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마이너스 2,2가 되죠. 요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4다. 요점이다. 자,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x의 값과 y의 값을 집어넣고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뭐 하나 알고 가요. 반비례 함수는 반비례는 x랑 y랑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고정값인 a 값이 돼야 돼. 즉 곱했을 때 얼마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 마이너스 4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 1한테 마이너스 4 곱해야 마이너스 4일 테고 2한테 마이너스 2 곱해야 마이너스 4일 테고 4한테 마이너스 1 곱해야 4가 된다는 거야. 집어넣으면 돼. 1이랑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요점일 거고 2, 마이너스 2 요점일 거고 4, 마이너스 1 요점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힌트로 6개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6개 구하면 돼.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서 구하지 않아요. 지금 얘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4. 그래서 x에 집어넣을 숫자들은 4의 약수들로 집어넣습니다. 웬만하면 약분이 쉬우라고. 만약 여기서 5 넣어봐. 구하기가 어때? 어렵겠지? 그러니 4의 약수들 약분이 돼서 분모가 사라지게끔 우리가 구해준다는 거.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보면 4-1번 x의 값의 범위가 0이 아닌 수의 전체일 때, 그래서 수 전체일 때 밑줄 치고 이번엔 뭐라고 써야겠어? 직선이라고 써야겠어? 봄이야 뭐라고 써야겠어? 곡선이라고 적을 겁니다. 반비례는 곡선입니다. 즉 정비례는 직선, 반비례는 곡선입니다. 점 좀 많이 찾을게요. 곡선이라서 부점 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니까. 자, x에 뭐도 넣어볼까? 얘는 쉬운 거. 3의 약수 뭐 있어? 1. x에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x에다 3 집어넣으면 1이어야겠다. 이렇게 두 개 찾겠습니다. 1일 때 3이다. 3일 때 1이다. 자, 곡선 돼야 되죠. 잘 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곡선 따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요점 2,2 안 지나요? 이렇게 안에 좀 더 이렇게 이쁘게 그냥 대충 곡선으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요것만 그려줄 거냐? 아니야. 이거 여기도 그려지지만 어디도 있어야 돼? 여기도 있어요. 1, 4분면 3, 4분. 그래서 음수도 찾아줘야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 녀석도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야 해요. 한 개만 그리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공이야 이거 좀 봐봐. 인천 이거 좀 봐봐. 1,3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있어. 3,1이 있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있어. 얘네들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인천 어떤 관계야? 얘랑 얘는 어떤 관계고 얘랑 얘는 어떤 관계야? 아니 그냥 1,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대칭이라는 걸 배웠죠. 점대칭, 뭐 원점 대칭도 배웠고 x축 대칭도 배웠고 y축 대칭도 배웠어. 자 선우야, x축으로 대칭하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 Y축의 부호가 그리고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다음 y축 대칭하면 괜찮아. x의 부호가 바뀌어. 봄이야 원점 대칭하면 다 바뀌어. 자 얘 봐. 1,3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부호가 다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 얘도 다 바뀌었지? 즉 반비례는 원점 대칭입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원점 대칭이에요. 얘도 원점 대칭입니다. 두 그래프가 원점 대칭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점점 우리가 알아내는 게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쭉 내려보시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6의 약수 두 개씩만 뽑아낼까? 2일 때 3, 3일 때 2. 2일 때 3이면 안 되겠네. 2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3, 3이면 마이너스 2 나와야겠다. 그럼 얘랑 반대인 거 마이너스 2일 때는 3이고 마이너스 3일 때는 2네. 자, 얘부터 찾아낼까요? 2일 때 3, 3일 때 2. 요 두 점 지나는 곡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아이고 미안 너네 큰일 났다. 색깔 펜으로 하는 친구 혹시 있니? 선생님 자꾸 잘못 찍었잖아요. 2일 때 마이너스 3, 3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요래 그려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3, 마이너스 2일 때 3 여기고요. 마이너스 3일 때 2, 마이너스 3일 때 2는 여기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오는 녀석. 그래서 그래프 두 개 그려주면 되시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프 위의 점.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한번 알아보자. 자, 다음 점이 정비례 관계에 있으면 점,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표 하세요 라고 해서 어디 위에 그래프? y는 3x, y는 3x, 즉 x한테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걔한테 몇 배 하겠대? 3배 하는지 알아보래. 자,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y는 3x 각각을 뭐 해보자? 대입해서 찾아보자. 자, x 1 넣어볼까? 1 곱하기 3 얼마예요? 3. 3 맞겠네. 얘 x한테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볼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얼마가 돼야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3 얘 마이너스 9거든요. 그래서 땡이야.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보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6이야. 땡이야.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일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얘는 맞겠네. 이런 식으로 찾겠다고 한 거야.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요 방법 찾죠. y를 x로 나눠보는 거야. 즉 x분의 y를 써보는 거야. 이거 좀 볼래?
x분의 y 1분의 3 하면 3 3 된다 맞는 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하면 3분의 1 안 된다 틀린 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 하면 마이너스 3 안 된다 틀린 거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 얘는 3이다 맞는 거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 녀석 생각보다 많이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활용되지 않지만 얘기해 줍니다. 자 5-1번도 볼까요? 이번엔 반비례 그래프냐? 이게 훨씬 쉽지. 얘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입하는 방법과 우리 저기서 A값 찾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입니다. 뭐가 되는지 찾으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분의 8 해볼까? x값을 다 대입하는 거야. x의 값을 1번은요 마이너스 1분의 8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되네 맞는 거 2번 마이너스 2분의 8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약분되면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겠다 틀렸다 선생님 혹시 그럼 오늘 1시간 보충 때 2차 방정식 나가지 말고 그냥 연산할까요? 아 여기 진도 나가줘야죠. 2차 방정식 할까요? 네 그리고 나서 보강 때 와서 막 계속 풀어야죠. 우리 2차 반 우리 반은 어제 네 어디까지 나왔어요? 우리 어제 인수분해까지 나왔나? 인수분해 이용한 제곱식 풀이까지 나왔나? 아 어제 120페이지 한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근? 120. 거기까지만 네, 나왔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대입해볼까요? 3번 마이너스 8은 분자에 있어야 되고 분모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플러스로 바꾸면서 얘는 2가 되겠다. 맞는 말이네. 그 다음 4번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8에다가 뭘로 8로 나눠볼까? x.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어때? 1이니까 틀렸지. 이렇게 매번 대입하는 게 반비례는 까다로워. 그래서 반비례 함수 뭘 이용하죠? 여기 x랑 y랑 곱했을 때 a가 나오니 이걸로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인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니? 그러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니? 아니네. 얘랑 얘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8 나오네. 얘랑 얘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8 안 나오네. 이렇게 찾아주면 훨씬 더 빠르겠지. 그래서 빠른 방법인 거야. 틀린 방법은 아니야. 느리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조금 시간을 걸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 우리 아까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번엔 반대로 뭐를 구할 거냐? 식을 구할 거야. 잘 봐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직선. 직선이니까 얘는 뭐다? 정비례다. 정비례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y는 ax라고 생겼다. 그러면 세 번째 a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a는 어떻게 찾는다? x분의 y로 찾는다. x분의 y가 필요해. 그럼 뭐가 필요해? 좌표를 구해야 한다. 좌표를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자, 봄이야. 요점 선생님 지금 찍은 점 몇 콤마 몇? 이 점 오른쪽으로 몇 칸 갖고 위로는 이거 대답 못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이제. 한 번 할 때 제대로 기억해야 돼. 우리 많이 안 하고 있어 지금. 3,1이잖아. x의 값이 3이고 y의 값이 1인겨.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해달라고 한 거야. 뭐분의 뭐? x분의 y. a의 값은 뭐분의 뭐다? 3분의 1이구나. 따라서 y는
3분의 1 x구나. 요 녀석이 얘의 풀이가 되는 거야. a의 값만 찾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선우야, 얘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4. 그렇지, 마이너스 2,4야. 얘가 x고 얘가 y니까 a의 값을 우리는 뭐분의 뭐? x분의 y로 찾을 거야. 자, 민찬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지. 아,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되시면 그 옆에 있는 6-1번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반비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비례. 자, 일단 얘는 직선이 아니네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 얘는 뭐야? 곡선이다. 얘는 곡선이다. 1번 곡선이다. 곡선이면 뭐다? 반비례다. 그럼 두 번째, 반비례는 y는 x분의 a라고 써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a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x랑 y랑 곱해서 구한다. 마찬가지 뭐를 알아야 된다? 좌표를 알아야지 되겠지. 봄이야 얘는 몇 콤마며? 1,3이제 x의 값, y의 값 곱하면 a는 얼마예요? 3이요. 3이야. 그래서 y는 x분의 3이구나 라고 써주면 되죠. 그럼 얘들아, 요 녀석의 좌표는 얼마야? 3,-4야. 얘가 x, 얘가 y니까 a는 x, y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0이야. 따라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2라고 써주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자, 요거 가지고 개념 완성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알아보려면 y는을 찾아야 돼요. y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시속 3km로 x시간 동안 걸은 거리를 y라고 했네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죠? 즉 y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랑 곱한데 3이랑 x랑 곱한대요. 봄이야, 저렇게 생겼어요. 정비례야 반비례야? 대체 우리는 누구랑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랑 어떤 수업을 했는지 잘 기억해야지. 반비례는 x로 나눠주는 거야. 정비례 이렇게 생겼잖아. 어떻게 그러지 마. 왜 그래 선생님 속상하게? 자, 넓이가 40cm, 제곱센치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구해달래. 가로의 길이 얘가 y가 된 거야. 아니네. 가로의 길이 x랑 세로의 길이 y라고 나와 있네. 그럼 세로의 길이 구할 겁니다. 얘들아, 넓이는 뭐 곱하기 뭐야? 넓이는?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야. 넓이가 얼만데? 40인데 x랑 y랑 뭐 했대? 곱했대. x랑 y랑 곱해서 찾아내는 거. x랑 y랑 곱해서 찾아내는 거 얘잖아. 얘가 무슨 뭔데? 반비례네. 얘는 반비례네. 즉 얘는 땡이네.
이거 땡이야. 자, 합이 20인 두 자연수 x랑 y입니다. 합이 20입니다. 즉 x랑 y랑 더했더니 얼마래? 21에 이거 우리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를 1차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한 자루에 1,000원인 볼펜 X자루의 값 Y1. 즉 Y1은 X개만큼 사면 그거에 따라서 얼마씩 곱해주면 됐어. 우리 아까 5,000원 한 거랑 똑같지? 1,000원씩 곱해줬다. 이런 모양 우리 뭐다? 정비례구나. 4번이 되는구나. 5번 60개의 사탕을 X명한테 나누어 줄 때, 아까 나누어 줄 때 기억나요? 얘 무조건 반비례죠. 나눠주고 있잖아요. 60개를 몇 명한테? X명한테 나누어주면 사탕은 요만큼씩 갖게 되겠어 라고 하는 반비례식까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답만 체크 안 하고요. 각각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식이 나오는지까지 확인할 겁니다. 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틀린 식이든 맞은 식이든 식은 중요해요. 자, 3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달라 라고 했네요. 자, 정비례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죠. 1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2번 4,2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4,2 대입해봐 라고 한 거고, 정비례니까 우리 x분의 y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지? 4,2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어때? 위에랑 같은 녀석 나왔죠? 그럼 2번도 맞는 말. 3번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자, 이 녀석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 거니까 오른쪽 위로 가 있죠? 증가하는 녀석입니다. 오른쪽 위를 향하겠지. 왜? 2분의 1은 0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게 바로 같은 말이지. 증가. 이 얘기가 오른쪽 위라는 말이에요. 자, 5번 봅시다. 자,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2x의 위에 그래프 회전이 아닌 것은, 즉 5분의 2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찾아봐 라고 한 거고, 0,0은 무조건 지나죠. 얘는 무조건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5,2 5분의 2는 얘가 되네. 맞는 거. 얘는 15분의 6 써보면 되죠. 3으로 나눴을 때 5분의 2가 되다. 얘도 맞는 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5분의 2가 아니네. 얘가 틀린 거.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4라고 놓고 찾을 건데 5분의 2가 되겠다. 위아래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얘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게 싫으시면 우리 아까 어떤 방법도 있었어요? 대입하는 것도 있었죠? 대입으로 구해보면 되는데 이거 대입이 더 귀찮아.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다음 페이지 7번. 자, 이번에는 식을 찾아달라라고 했습니다. 봄이야, 정비례 우리 아까 식 찾을 때 좌표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었어. 왜? 정비례는 뭐분의 뭐를 잘 쓰면 되니까 x분의 x분의 y 잘 쓰면 되겠지. 그러려면 좌표 필요합니다. 얘 좌표 봄이야 몇 콤마면? 2,5다. 그러면 a의 값이 x분의 y 2분의 5가 나와 있는데 찾으면 돼. 2분의 5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5번.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9번. 자, 활용이 나왔네요. 글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2리터의 휘발유로 28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X리터의 휘발유로 갈 수 있는 거리를 Y라고 할 때, 자, 별표 이런 문제가 나오는 문제지.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고,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자, 2리터의 휘발유로 얼마큼 간대? 28km를 간대. 그러면 1리터의 휘발유는 몇 킬로를 가겠어? 그렇지, 14km를 가지. 즉 1리터당 14km를 간대야. 그러면 X리터의 휘발유면 얘가 몇 배가 된 거야? X만큼 곱해준 게 된 거지. 그러면 얘 얼마큼 가겠어? 14X 킬로미터만큼 가겠다. 따라서 Y는 14X만큼 가겠다. 선생님이 이어서 해주세요. 됐다. 선생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기가 까다롭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2리터로 몇 킬로를 가? 28km를 가. 기름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많이 가겠지? 얘 정비례겠다. 정비례에서 A의 값은 X분의 Y인 2분의 28로 구하겠다 해서 14를 이렇게 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정석이고요. 요게 더 빠르게 푸는 얍삽한 방법이겠지. 자, 그럼 5리터의 휘발유 X가 얼마일 때 5일 때 Y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문제입니다. X에다 5를 뭐 하자? 대입하자 라고 한 거지. 그래서요, 얘는요 14 곱하기 5가 되겠다. 70kg가 시간다. 사실 이거는 비례식 안 쓰, 정비례, 비례식 써도 되잖아요. 2리터로 28을 간다면 5리터로는 얼마큼 가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1대 14니까 5배 했으니 5배 하자. 70 되겠다. 어떤 방법이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례입니다. 비례식을 쓸 수가 있어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4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씁니다.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인데요. 자, 얘까지 같이 봐야 돼. 반비례에서 A의 값이 뭐야? 양수죠. 4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우야, 1번, 2번 그래프 중에서 어떤 그래프를 봐야 될까, 우리는? 1번 봐야지. 왜? 양수니까, 그치? 자, 요 그래프입니다. 자, 첫 번째, 4,1을 지난다. 반비례니까 얘랑 뭐 해서 찾으면 돼? 곱해서 4가 나와요. 4, 오케이! 지나겠다.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 x의 값이 하나 커지면 뭐라고 적혀있어? x축과 만난다. 선 절대 만나지 않는 거 점근선이라고 적혀있고 어디 축과 어디 축은 만나지 않아요? x축과 y축은 만나지 않아요. 무조건 안 돼. 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여기 적혀있으니까 맞는 거.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의 그래프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왜? 얘의 절대값은 얼마? 2고 얘의 절대값은 4다. 절대값이 더 크면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얘도 맞는 말. 즉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요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이거가 있으면 무적이야. 단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직접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나는 각 사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그렇죠? x의 값이 증가했더니 y의 값은 어떻게 돼 있어? 밑에 있죠?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5번도 맞는 말.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3번으로 자, 반비례 관계 이 녀석 위의 점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의 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x의 값과 y의 값을 뭐 해보면 된다고? 곱해보면 됩니다. 반비례는 곱해보면 됩니다. 곱해서 뭐 나오는지 찾으면 됩니까? 10이 나오면 되는지 찾는 거야. 자, 봄이야. 얘랑 곱하면 10이 나오니? 네. 얘랑은? 나와요. 얘랑은? 나와요.
얘랑은 그냥 얘가 답이겠다. 아니 안 나와있네. 자, 15번. 자,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찾아라 하겠습니다. 반비례 함수입니다. 반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뭐 찾으면 돼? x랑 y랑 곱하는 거 찾으면 돼.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자, 선우야, 얘 좌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다. 자, x랑 y랑 뭐 하자? 곱하자. 홈이야, 얘랑 곱하면 얼마? 10이요. 그럼 여기서 10은 몇 번? 5번. 그렇지, 안 나오는 녀석 15번이죠. 잘한다, 잘한다, 봄이야, 잘한다. 자, 17번 봅시다. 자, 60개의 쿠키를 X개의 접시에 Y개씩 똑같이 나누어 담을 때, 똑같이 나누어 담는데, 나누겠대. 끝났지. 60개를 X개로 나누어 때, 끝났네. 그럼 5개의 접시에 담는다면, 60개를 5개의 접시에 담는다면 몇 개씩 담겠어? 12개씩 담겠어? Y가 엄청 쉽죠. 되시죠? 자, 잘방 140페이지에 있는 실력, 여기 숙제고, 개념 완성하기 숙제고, 140에 있는 실력 확인하기는 아니야. 그런데 중단원 마무리하기 141부터 144까지 실력 확인하기만 빼준겨. 즉 실력 확인하기 빼줬으니까 나머지 하라고 시킨겨.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 끝까지죠. 그렇다면 워크북도 어떻게 되겠어? 맞아, 워크북도 실력 확인하기 빼고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의 과제입니다.